어떤 사건은 처음부터 사람을 겁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먼저 어긋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뒤늦게 따라 넘어집니다. 오늘은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층수 대신 날짜를 찍기 시작했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날짜들이 하필 그 순서였는지 뒤늦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밤의 서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기록을 다음에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처음 2단지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특별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 택지지구. 20층짜리 아파트 몇 동이 줄지어 있고 단지 중앙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작은 상가가 붙어 있는 그저 그런 형태.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는 대개 그런 곳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더 오래 버티는 곳. 제보는 문자로 왔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이 아니라 날짜를 찍습니다. 새벽에만요. 처음엔 기계 오류로 생각했습니다. 숫자 표시가 깨지는 건 흔합니다. 8이 0처럼 보이거나 1이 사라지거나 점이 번지는 정도. 그런데 날짜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의미가 바뀐 것을 전제로 합니다. 층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그 자리에 다른 약속을 끼워 넣는 방식. 기계가 그런 식으로 고장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사람은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시설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민원으로 불타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과장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을 덜어낸 자리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은 먼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밤마다 쓰는 상황일지였습니다. 정식 문서처럼 꾸민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만든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적어놓는 방식. 그 종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줄이 딱딱 끊겨 있었고 시간만은 이상하게 정확했습니다. 그날의 줄은 이렇게 시작돼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2시 51분. 103동 1호기 엘리베이터 표시 이상이라는 연락 접수. 2025년 11월 29일 2시 54분. 현장 확인. 호출 정상, 문 개폐 정상. 표시창이 잠깐 깜빡였다는 메모. 그리고 2025년 11월 29일 3시 2분. 12층 도착 직후 표시창에 12삼형태가 3초 노출. 캡처 시도했으나 실패. 2025년 11월 29일 3시 6분. 동일 현상 재현 불가. 저는 그 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읽는 순간 읽는 사람의 호흡을 타기 시작하니까요. 대신 눈으로만 몇 번 반복해서 훑었습니다. 2시 51분, 2시 54분, 3시 2분, 3시 6분. 사람이 대충 적은 메모치고는 간격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돈된 간격 사이에 3초라는 짧은 단위가 끼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제가 캡처 실패라는 단어에 시선이 오래 머무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 표현이 왜 적혔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근무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멈춘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혔고 호출 버튼도 먹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에만 표시창이 한 번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다가 그 숫자 옆에 다른 숫자가 끼어들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오는 방식. 그 변화가 짧아서 휴대폰을 꺼내는 동안 이미 지나가 버렸고 화면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장된 사진은 평범한 층 표시뿐이었다고요. 이 정도라면 저는 보통 오류의 우연으로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면서부터 그 묶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자료는 민원 접수 메모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역시 형식은 간단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과 동호수, 내용만 빠르게 적어두는 식.
그리고 2025년 11월 29일에 같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와 무관해 보이는 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2시 58분. 12층 복도 쪽에서 아이 울음처럼 들린다는 연락. 신고자는 세대 특정 거부. 확인 결과 12층에 영유아 거주 세대 없음. 추가 연락 없음. 그 줄은 과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만들려는 문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그런 종류의 민원은 층간소음으로 분류되고 끝납니다. 아이 울음이든 물 흐르는 소리든 방향이 흔들리는 건 흔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12층에 영유아 거주 세대 없음이라는 확인까지 적어둔 건 그날 새벽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는 뜻입니다. 담당자가 한 번 더 확인할 만큼 그 민원이 유난히 구체적이었거나 반복됐거나 혹은 다른 기록과 겹쳤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그 시간대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확인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비슷하니까요. CCTV를 보면 된다, 로그를 보면 된다. 그런데 업체 권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현이 어렵다. 그런 설명의 방향은 늘 같습니다. 대신 저는 그 다음날 기록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기계의 고장은 하루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의 습관이 흔들리는 건 보통 하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은 그 질문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망설임은 대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지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어색하게 남아 있었고 페이지 맨 위에는 출력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9시 14분. 승강기 운행 이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출력물을 정식 로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책임과 권한이 따라오니까요. 대신 업체에 전화해서 내부 확인용으로만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한 톤으로 그 종이에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구간에 적혀 있는 시간은 다시 새벽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3시 2분 전후. 운행 자체는 정상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시 정보라는 항목에 처음 보는 형태의 값이 한 번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값은 층수가 아니었고 단순한 오류 코드도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두 덩어리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백이 있는 형태. 사람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날짜로 읽히는 형태. 그때까지도 저는 12월 3일과 12시 3분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때때로 시간과 날짜를 섞습니다. 오류라면 오히려 그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나타난 시점이 3시 2분이었다는 점입니다. 12시 3분이 뜨기엔 어긋나 있고 날짜로 읽히기엔 아직 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을 더 찝찝하게 만든 건 같은 날에 CCTV 타임라인을 맞춰 보던 중에 발견한 아주 작은 공백이었습니다. 완전히 끊긴 것도 아니고 화면이 검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비 카메라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만 몇 프레임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매끄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열리는 과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옆에 띄워놓고 반복해서 보면 그 사라진 구간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 공백이 몇 초인지 계산하려 들면 오히려 흐려집니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그 공백이 하필 그 시간대에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3시 1분대와 3시 2분대에만.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표시가 층이 아니라 날짜처럼 읽혔다는 기록이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 사람은 보통 한 번을 우연으로 넘깁니다. 관리사무소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비슷한 시간대에 문이 한 번 더 닫힌다는 민원이 반복돼 들어왔고, 그때마다 담당자는 일지에 시간을 찍어두는 습관을 더 강하게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2시 47분, 103동 1호기 문 열림 후 즉시 닫힌 민원. 재현 불가. 2025년 12월 2일 3시 11분 동일. 현장 확인 시 정상. 2025년 12월 3일 3시 4분 12층 호출 후 도착 과정 확인 중 표시창 깜빡임. 촬영 시도 결과물엔 이상 없음. 그 줄들이 쌓이면서 단지는 조금씩 기계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기록이 이상하다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찍으려 하면 남지 않고 확인하려 하면 정상이고 정상이라고 적어두면 다음 새벽에 같은 줄이 또 생기는 방식. 그리고 날짜처럼 읽히는 숫자는 그 반복의 중심에서 한 번씩 아주 짧게 사람의 눈앞에만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그 단지의 새벽을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고 밤에도 대부분은 조용했습니다. 문제는 늘 2시 40분 이후부터였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간대가 아니라 기록이 늘어나는 시간대. 김도윤은 그 시간대만 유독 메모가 늘어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이 폭증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확인한 사람이 정상이라고 적고 그 다음 날 또 정상이라고 적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 반복은 보통 어느 순간 멈춥니다. 원인을 찾거나 익숙해지거나 혹은 누군가 포기하니까요. 그 단지에서는 포기가 아니라 시간이 더 정확해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책상 한켠에 놓인 얇은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이 분 단위로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넘기면서 내용보다 먼저 숫자의 리듬을 봤습니다. 2시 47분, 2시 49분, 2시 58분, 3시 4분. 기계가 오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이 남기는 숫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오작동이 아니라는 말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남기는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2시 47분. 103동 1호기 문 열림 후 즉시 닫힌 민원. 2025년 12월 2일 2시 49분. 경비 현장 확인 작동 정상. 2025년 12월 2일 3시 11분. 동일 내용 재접수 재현 불가. 2025년 12월 2일 3시 13분. 12층 버튼 호출 흔적 확인 탑승자 확인 불가. 탑승자 확인 불가라는 문장은 그곳 사람들의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지는 원래 그렇게까지 쓰지 않습니다. 누가 탔는지 모르면 미확인 정도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확인 불가는 확인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건 그날 밤의 흐름이 종종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로비 카메라부터 다시 봤습니다. 2025년 12월 2일 2시 46분대. 103동 로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호출 표시는 분명히 반응한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어디에 남아 있냐고 묻는다면 관리사무소 쪽의 설명은 늘 같습니다. 기계 내부에는 남지만 우리가 쉽게 꺼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건 사람이 적어둔 시간뿐이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단지에서 사람이 적어둔 시간이 점점 더 기계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3일. 그 날짜는 이미 한 번 눈앞에 스쳤던 숫자였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3시 2분에 표시창이 12.3처럼 보였다고 적혀 있던 그 숫자. 그 숫자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 건 12월 3일 새벽에 들어온 또 다른 민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3시 4분. 12층 호출 후 도착 과정 확인 중 표시창 깜빡임. 촬영 결과물 이상 없음. 2025년 12월 3일 3시 5분. 같은 후기 1층 도착 시 안내음 지연 체감.
작동 정상. 그날은 제가 현장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 깜빡임을 봤습니다. 보려 해서 본 게 아니라 한번 놓치고 나서야 눈이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내려오고 문이 열리는 순간 표시창의 숫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층수가 잠깐 두 덩어리로 갈라졌다가 다시 붙는 느낌. 눈이 숫자를 읽기 전에 이미 원래대로 돌아오는 속도. 촬영 결과물에 이상이 없다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김도윤은 이미 같은 시도를 몇 번 했고 그때마다 영상 속 표시창은 멀쩡한 층수로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서 느낀 것과 결과물이 반복해서 엇갈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이 과장한다고 보기에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대에만 엇갈립니다. 그날 저는 우편함이 있는 벽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단지는 로비 한쪽에 우편함과 관리 게시판을 붙여둡니다. 그 벽면은 낮에는 생활 공지로 가득 차고 밤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회색 덩어리로 남습니다. 그 무의미가 새벽엔 이상하게 또렷해집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새벽 3시 0분대 로비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한 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흔합니다. 자동 복귀 운행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층에서 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현상이라면 흔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그날 남은 건 흔한 기록이 아니라 확인 불가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종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12층 주민 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단지 내에서 12층 복도 쪽이라는 위치만은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건 소리나 그림자 같은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3시 2분. 자기 집 현관 앞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표시가 한 번 꺼졌다 켜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 뒤에 복도 센서 등이 짧게 켜졌다 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손목시계로 확인했다고 적어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차고 다니던 시계.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목 안쪽이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11월 29일에도 12월 3일에도 그 시간은 3시 2분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같은 숫자를 두 번 보면 의미를 찾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우연을 버립니다. 그 단지의 관리사무소는 그날부터 새벽 시간대 외부인 출입을 더 빡빡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당자들이 서로에게 혹시 오늘도? 라는 표정을 주고받는 순간 수첩에 적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4일 2시 55분. 103동 로비 외부인 출입 확인 없음. 2025년 12월 4일 3시 1분. 103동 1호기 12층 호출 표시 확인. 탑승자 확인 불가. 2025년 12월 4일 3시 3분. 12층 복도 센서 등 점 등 흔적 확인. 사람 미확인. 2025년 12월 4일 3시 6분. 작동 정상. 종료. 여기서부터 이상은 기계 쪽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표시 이상이었고 그 다음엔 문이 닫힘이었고 이제는 외부인 없음 사람 미확인 같은 문장들이 늘어납니다. 그 문장들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붙잡으려는 손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저는 12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낮에 12층은 평범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중간중간 창이 있어 빛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들은 비슷한 색으로 정돈돼 있었고 바닥에는 매트가 가지런히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들이 너무 정상적인 방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적인 복도에서 새벽 3시 2분대에 센서 등이 켜졌다는 기록이 남고 엘리베이터에 호출 흔적이 남는데 탑승자가 남지 않는다면
그 단지에서 어긋나는 건 무언가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끊김은 언제나 문이 열리는 순간과 겹칩니다. 제가 로비 CCTV를 다시 돌려보던 날 2025년 12월 4일 3시 1분대 화면에서도 같은 형태의 매끄러운 연결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처음에 그걸 편집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편집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의 CCTV는 수사 자료가 아니라 생활 관리용이고 누가 그 몇 프레임을 골라 도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레임은 도려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린 자리마다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3시 1분, 2025년 12월 3일 3시 4분, 2025년 11월 29일 3시 2분. 그때 저는 뒤늦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단지에서 날짜가 뜬다는 말은 표시창에 숫자가 보였다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숫자를 날짜로 읽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층수는 그때그때 달라야 정상인데 날짜는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숫자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붙잡힌 숫자를 따라가며 자기 생활을 분 단위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결국 생활을 숫자에 맞춰 정렬합니다. 이 단지에서도 그랬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만 생기는 작은 어긋남을 확인하려고 관리사무소는 근무표를 조금 바꾸고 경비는 순찰 동선을 조금 바꾸고 주민은 잠에서 깨는 시간을 조금 바꿉니다. 그리고 그 조금들이 쌓이면 평소엔 없던 기록이 생깁니다. 김도윤은 2025년 12월 4일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에만 따로 종이를 한 장 더 붙여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서식은 아니었고 제목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 확인이라고 적힌 한 장. 거기에는 누구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필요한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2시 43분. 103동 로비 무인 확인. 2025년 12월 5일 2시 49분. 103동 1호기 호출 등 점등 흔적 확인. 2025년 12월 5일 3시 2분. 12층 방향 운행 체감. 표시창 순간 깜빡임. 촬영 결과물 이상 없음. 2025년 12월 5일 3시 7분. 12층 복도 센서 등 점등 흔적. 인원 확인 불가. 2025년 12월 5일 3시 12분. 작동 정상. 이런 식의 기록은 읽는 순간보다 쓰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고 확인했고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반복되면 단지의 새벽은 없던 시간이 아니라 있다고 확인된 시간이 됩니다. 그날 저는 12층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니까요. 대신 짧게 보고 내려왔습니다. 센서 등이 켜졌는지, 복도 끝이 비었는지, 엘리베이터 홀 앞 바닥이 깨끗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상상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한 가지는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도착 표시창의 숫자가 흔들리는 순간 숫자가 읽히기 이전의 형태로 잠깐 돌아간다는 느낌. 층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의미를 갖지만 그 순간의 숫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양만 남습니다. 모양이 두 덩어리로 갈라졌다가 붙는 방식. 사람이 그걸 날짜로 읽게 되는 이유는 그 모양이 익숙한 간격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이 단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작은 거울과 손잡이가 있고 벽면에는 점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점검 예정 정도의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5일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스티커의 날짜가 유독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정기점검 2025년 12월 5일 9시 30분. 점검업체 한성승강기. 담당 이재훈. 단지의 이상이 새벽에만 나타난다면 점검은 보통 그 다음 날 오전으로 잡힙니다. 이 역시 흔한 흐름입니다. 문제는 점검이 잡히는 방식이 아니라 점검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뭔가 확인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기대는 기록을 늘리고 기록은 다시 기대를 강화합니다. 2025년 12월 5일 9시 30분. 점검업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로비 CCTV에는 정상적으로 찍혔고 출입 대장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9시 28분 업체 도착. 2025년 12월 5일 9시 33분 103동 1호기 점검 시작. 2025년 12월 5일 10시 12분 표시장 취재업안 점검. 특이사항 없음. 2025년 12월 5일 10시 41분 운행시험. 정상. 2025년 12월 5일 10시 58분 점검 종료.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분명히 있었는데 확인되는 자리에서는 늘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감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이상이 없었다를 믿게 되거나 반대로 정상이라는 확인이 의미 없다를 믿게 됩니다. 이 단지의 사람들은 후자로 기울었습니다. 점검이 끝난 날 저는 김도윤이 잠깐 망설이는 걸 봤습니다. 그는 점검 결과서 한 장을 보여주려다 말고 대신 자기 폰 메모 화면을 슬쩍 넘겼습니다. 정식 문서가 아니라서 더 솔직하게 남은 형태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10시 44분. 점검 중 표시창 정상 확인. 단 새벽 3시 전후 재연 요청했으나 불가. 그 한 줄은 이상이 없다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낮에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굳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결국 새벽을 다시 보러 가게 됩니다. 낮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새벽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날 밤 단지의 새벽 확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크게 만들려는 쪽이 아니라 더 작게 붙잡으려는 쪽으로요. 김도윤은 경비에게 표시창만 보지 말고 문이 열리는 프레임을 시간과 같이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었다는 흔적은 다음 날 종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6일 2시 56분. 로비 CCTV 시간 동기 확인. 2025년 12월 6일 3시 0분. 103동 1호기 12층 호출 흔적. 2025년 12월 6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프레임 확인 중 매끄러운 연결 발생. 2025년 12월 6일 3시 3분. 표시창 깜빡임 체감. 촬영 결과 정상. 2025년 12월 6일 3시 5분. 12층 복도 센서 등 점등 흔적. 인원 확인 불가. 그날의 CCTV를 다시 돌려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프레임이 잘린 것처럼 보인다는 감각을 확신 쪽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그 깨끗함이 늘 같은 시간대에만 반복된다면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중심에 늘 같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3시 2분대. 그리고 그와 겹쳐 떠오르는 숫자 123. 그 숫자를 날짜로 읽지 않으려고 애써도 기록들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새벽 3시 2분대에 12층 방향 호출 흔적이 남고 12층 센서 등이 켜지고 문이 열리는 프레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표시창이 깜빡이고 촬영 결과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흐름. 그 흐름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고집.
그날 이후로 단지에서는 12층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늦게 자는 사람이 더 일찍 잠들었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사람이 물을 덜 마셨고, 센서 등이 켜질까봐 녹도에 물건을 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민원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정확한 방식으로 단지의 분위기에 남습니다. 저는 결국 2025년 12월 7일 밤 그 단지 근처에서 시간을 넘겼습니다. 새벽 2시 40분대부터 3시 20분대까지. 로비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바닥 타일의 반사가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는 동안 문틀의 고무 패킹이 이상하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 2분을 앞두고 단지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기다리는 쪽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감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숫자들의 누적에서 오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라면 왜 모든 확인이 늘 같은 분 단위로 모이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 단위의 모임이 왜 하필 12층과 엮이는지 더 어렵습니다. 그날도 엘리베이터는 결국 한 번 움직였습니다. 로비엔 아무도 없었고 호출 버튼을 누르는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호출등이 들어오고 내부 표시가 올라가고 문이 열리는 프레임이 지나치게 깨끗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깨끗함이 지나간 자리에서 저는 다시 표시창을 올려다봤습니다. 층수가 붙었다가 아주 잠깐 두 덩어리로 갈라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모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을 몇 번 넘기고 나면 단지의 공포는 소리나 형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생활의 규칙이 조용히 바뀌는 쪽으로 옵니다. 문을 2번 잠그고 물을 덜 마시고 센서 등이 켜질까봐 복도에 내놓던 것들을 안으로 들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보는 습관. 그런 습관들은 무섭다는 감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에 단지에서 생기는 작은 일들이 시간과 함께 남습니다. 2025년 12월 8일 0시 17분. 관리사무소는 103동 1호기 버튼 패널을 닦았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이 유난히 눈에 띄는 건 그 단지가 원래 버튼 패널 청소를 기록으로 남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소가 이루어진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퇴근 직전이 아니라 자정이 넘은 시간. 김도윤은 낮에 해도 되는데 괜히 그날은 지금 하고 싶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에 가깝습니다. 변명은 대개 이유를 말로 붙잡을 수 없을 때 나옵니다. 그날 새벽 역시 종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점점 짧아졌고 짧아지는 대신 더 세밀해졌습니다. 사람이 쓰는 글이 짧아질수록 그건 익숙함이 아니라 경계심일 때가 많습니다. 2025년 12월 8일 2시 46분. 103동 로비 무인. 2025년 12월 8일 2시 58분. 엘리베이터 호출등 점등 확인. 2025년 12월 8일 3시 1분. 12층 방향 운행 체감. 2025년 12월 8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프레임 확인 중 매끄러운 연결. 2025년 12월 8일 3시 3분. 표시창 깜빡임 체감. 촬영 결과 정상. 2025년 12월 8일 3시 6분. 12층 복도 센서 등 점등 흔적. 인원 미확인. 이 문장들에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읽는 사람은 이상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늘 같은 순서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로비 호출등, 12층 방향 3시 2분대, 프레임의 매끄러운 연결 촬영 결과 정상 센서 등. 단지의 새벽은 이제 하나의 루틴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루틴이 굳어지면 사람은 확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확인합니다. 확인이 늘수록 기록은 더 얇아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를 먼저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2시 55분.
로비 외부인 출입 확인 없음. 2025년 12월 9일 3시 0분. 버튼 누름 흔적 확인 불가. 호출 등 점등. 2025년 12월 9일 3시 2분. 문 개폐 프레임 연결 매끄러움 재확인. 2025년 12월 9일 3시 5분. 12층 복도 인원 확인 불가. 센서 등 점등. 확인 없음과 확인 불가라는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단지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확인 없음은 없었다는 뜻이고 확인 불가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둘이 같은 줄에서 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기준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없었던 것인지 있었는데 안 보인 것인지 애초에 볼 수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 애매함 속에서 단지는 더 깊게 가라앉습니다. 2025년 12월 10일에는 작은 사건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등교하는 시간대. 그 시간대에 날짜 표기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는 관리사무소로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택배기사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8시 22분. 103동 로비에서 택배를 분류하던 기사가 엘리베이터 표시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그 통화는 김도윤의 수첩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가 적어둔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8시 22분 12:03처럼 보였다고 말함. 본인은 사진 찍었다고 하나 확인 필요. 낮에 그것도 8시 22분에. 그건 단지의 내부 규칙을 흔드는 제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새벽 3시 전후로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김도윤은 그 통화 직후 바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0일 8시 25분 표시창은 정상 층수였습니다. 기사는 아까 분명 그랬다고 했고 김도윤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중력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날 낮에 김도윤은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카메라가 아니라 로비에서 표시창을 정면으로 잡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거치해 두는 것. 사람 손의 떨림 때문이라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치 각도까지 적어두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20시 11분. 103동 1호기 표시창 정면 촬영 세팅. 2025년 12월 10일 20시 15분. 저장 공간 확인. 자동 녹화 확인.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3시 18분. 파일 저장 정상. 표시 이상 없음. 그는 3시 2분이 아니라 3시 18분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시 2분대에는 늘 그가 남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의 자동 녹화 영상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3시 0분부터 3시 10분까지의 로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한 번 움직였고 호출등은 켜졌다가 꺼졌고 문은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문제는 표시창이었습니다. 영상 속 표시창은 끝까지 정상 층수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김도윤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순간엔 분명히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감정이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패턴이 됩니다. 2025년 12월 11일 2시 59분. 호출등 점등. 2025년 12월 11일 3시 2분. 표시창 깜빡임 체감. 영상상 정상. 2025년 12월 11일 3시 3분. 문 열림 프레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11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그는 체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적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로 이 사건은 다른 단계로 내려갑니다. 기록은 여전히 숫자를 유지하지만 숫자 사이에 사람의 신경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끼어드는 순간 단지는 더 침잠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가 있었다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걸 내가 믿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12층의 민원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소리나 센서 등이 아니라 문 앞의 상태가 중심이 됩니다. 누가 발매트를 옮겨 놓았다는 말, 현관문 손잡이에 미세한 자국이 있다는 말, 택배가 조금 다른 위치에 놓였다는 말. 대부분은 근거가 약하고 확인하면 사라지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말들이 특정 시간대와만 겹치기 시작하면 그건 습관이 아니라 징후가 됩니다. 2025년 12월 12일 6시 41분. 12층 한 세대에서 발매트 방향이 바뀌어 있다는 연락. 관리사무소는 확인했고 기존과 큰 차이 없음이라고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 문장 역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뒤에 붙인 한 줄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시 2분대 센서 등 점등 흔적과 동일 날짜. 사람은 원래 서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이 과장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연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12층 복도에는 평소보다 물건이 줄었습니다. 현관 앞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확인이 쉬워지면 아주 작은 변화도 잡힙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가 잡히기 시작하면 단지의 새벽은 더 깊게 가라앉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3시 2분. 12층 복도 센서 등 점등 흔적. 2025년 12월 13일 3시 4분. 12층 쓰레기 배출함 주변 봉투 하나 위치 변동 추정. 추정이라는 단어가 기록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건은 확인 가능한 이상에서 확인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넘어감이 끝까지 내려가면 결국 단지는 더 이상 기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늘 정상이라고 말해줄 테니까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무엇이 늘 빠져나가는지. 스마트폰을 거치해 둔 날 이후 단지의 새벽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일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설명을 덜 하고 숫자만 남깁니다. 설명을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숫자만 남기면 적어도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었다는 형태는 유지됩니다. 2025년 12월 11일 이후 김도윤은 확인 항목을 바꿨습니다. 표시창이 날짜처럼 보였는지 아닌지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영상으로 잡히지 않았고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의 패턴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잡히는 것들을 늘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프레임, 호출 등 점등 시간, 12층 복도 센서 등, 그리고 12층 쓰레기 배출함 주변의 상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 각도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그 변화는 종이 위에서 바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확인줄 끝에 괄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괄호 안에는 누락 없음 같은 문장이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위치가 적혔습니다. 로비 우편함 앞, 엘리베이터 앞, 12층 복도 중간, 12층 쓰레기 배출함 앞. 2025년 12월 14일 2시 52분. 로비 무인 확인 우편함 앞. 2025년 12월 14일 3시 0분. 호출 등 점등 확인 엘리베이터 앞. 2025년 12월 14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프레임 연결 매끄러움 재확인 로비 CCTV. 2025년 12월 14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복도 중간. 2025년 12월 14일 3시 7분. 쓰레기 배출함 주변 봉투 위치 비교 배출함 앞.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그날 뭘 봤냐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대답은 늘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봤다, 못 봤다, 그럴 수도 있다, 착각이다. 하지만 숫자와 위치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적혀 있는 동안은
2025년 12월 15일에는 12층에서 한 번 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발매트나 손잡이 자국 같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있던 물건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에 밀렸거나 누군가 스치며 건드렸거나 본인이 무심코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서 문 앞이 민감해진 뒤로는 사소함이 사소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함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단지 사람들은 늘 같은 시간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김도윤은 그날도 확인 결과 큰 차이 없음이라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행정의 언어이고 생활의 언어는 따로 남습니다. 그는 수첩에 다른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6시 12분 12층 복도 물건 위치 확인 요청 2025년 12월 15일 6시 18분 현장 확인 변화 판단 어려움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가 아닌 시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3시 2분대 센서 등 점등 흔적 동일 그 문장이 이상한 이유는 6시대의 확인을 3시대로 다시 끌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확인했다면 보통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 뒤에 반드시 새벽이 따라붙습니다. 새벽이 따라붙는 순간부터 단지의 모든 일은 새벽으로 침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에는 CCTV 시간이 한 번 더 조정됐습니다. 이전에 시간 동기 확인이라고 적어두었던 걸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서버 시간과 로비 카메라 시간의 차이를 분 단위로 맞추고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까지 묶어보려 했습니다. 그 시도는 역시 낮에 진행됐습니다. 낮은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2025년 12월 16일 14시 3분 로비 CCTV 시간 동기 재설정 2025년 12월 16일 14시 9분 서버 시간 비교 차이 0분 2025년 12월 16일 14시 21분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시간 확인 차이 1분 2025년 12월 16일 14시 24분 내부 카메라 동기 요청 업체 문의 예정. 그날 새벽 확인줄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2시 58분. 호출등 점등. 2025년 12월 17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17일 3시 3분. 내부 카메라 시간 1분 차이 유지 확인. 2025년 12월 17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숫자만 보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읽는 사람은 이상하게 숨이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분 차이라는 문장이 끼어들면서부터 단지의 새벽이 더 이상 현상이 아니라 맞추려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추려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서 한 발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오히려 더 잘 보일 것 같지만 이런 종류의 일에서는 반대로 갑니다. 멀어질수록 중요한 순간이 더 얇게 사라집니다. 그 무렵부터 김도윤이 유독 신경 쓰기 시작한 건 문이 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과 열린 후는 분명히 찍히는데 그 사이만 깨끗하게 붙어버리는 구간. 그 구간은 매번 같은 길이로 잘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곤란합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사람은 대비라도 합니다. 하지만 길이가 매번 다르게 느껴지면 사람은 결국 내 눈이 틀렸나로 돌아갑니다. 그는 2025년 12월 18일 새벽에 로비에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는 그대로였고 저장 용량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속 표시창은 끝까지 정상 층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반복되자 그는 그날 처음으로 표시창이 아니라 문틀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틀 고무 패킹, 문 하단의 틈, 문이 닫혀 있을 때 보이는 금속 결. 사람이 정상이라 믿고 지나치던 부분들.
2025년 12월 18일 3시 2분. 문 하단부 프레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18일 3시 2분. 문틀 좌측 고무 패킹 위치 변화 없음. 2025년 12월 18일 3시 3분. 호출등 소등. 2025년 12월 18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그 줄들 사이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이제 무언가가 나타났다를 적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타날 만한 자리가 있었다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늘 같은 시간으로 모입니다. 그때 12층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복도 물건이나 센서 등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버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2층에서 내려가려던 사람이 1층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들어간 느낌이 없었다는 식의 얘기. 다시 눌렀더니 그제야 들어갔고 내려오는 동안 표시창은 정상 층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보는 흔합니다. 버튼은 오래 쓰면 접점이 약해지고 손이 미끄러지면 눌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이상하게 남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시간을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3시 1분경. 12층에서 1층 호출 시 버튼 반응 지연 체감. 이 문장을 적어둔 건 그 주민이 아니라 김도윤이었습니다. 김도윤이 그 시간을 적었다는 건 이제 단지 안에서 새벽 3시 전후는 하나의 공통 언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현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맞춥니다. 시간을 맞추면 설명은 각자 마음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날 밤 로비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공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쌓인 공간에서는 아주 작은 흔들림도 크게 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우편함 철판이 식으며 내는 작은 수축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을 것들이 그날은 전부 설명될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2025년 12월 20일 2시 59분 호출등이 켜졌습니다. 그 사실은 종이에 남았고 화면에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0일 3시 2분에 문이 열리는 과정이 또 한 번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그 사실도 종이에 남았고 화면에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단지의 확인은 없었다와 잡히지 않았다 사이에서 더 깊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3시 2분 이후 단지의 새벽 확인은 더 이상 표시창이 날짜처럼 보였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표시창은 계속 정상 층수로 남았고 촬영 결과물도 매번 정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확인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상이라고 적힌 줄들 사이에서 정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연결만 계속 남았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이 그날부터 가장 자주 적은 단어는 연결이었습니다. 누가 탔다가 아니라 문이 열리는 과정이 아니라 표시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앞뒤가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버린다는 쪽의 연결. 2025년 12월 21일 2시 57분. 호출등 점등. 2025년 12월 21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21일 3시 4분. 표시창 영상상 정상. 체감 기록 없음. 2025년 12월 21일 3시 6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이 줄은 전날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전날과 같다는 사실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단지는 이미 같은 새벽을 여러 번 통과했고 그럼에도 무엇 하나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리를 위해 더 깊은 곳을 찾습니다. 그 깊은 곳이 이번에는 층수가 아니라 호수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을 누릅니다.
그건 습관입니다. 하지만 12층의 주민들이 어느 날부터 12층을 말하지 않고 12층 쪽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김도윤이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층이 아니라 방향처럼 말하는 방식. 그 말버릇이 생긴 건 12층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12층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1일 9시 18분, 김도윤은 관리사무소 서랍에서 오래된 도면을 꺼냈습니다. 준공 당시 단지 배치도와 층별 평면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겠다고 하면 보통 큰 사건이 나야 합니다. 누수나 화재, 구조 변경 같은 것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 때문에 도면이 열렸습니다. 12층 평면도는 단순했습니다. 복도형 구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홀에서 좌우로 짧게 뻗는 형태. 그리고 그 층에는 세대가 넷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12층 1호, 12층 2호, 12층 3호, 12층 4호. 그 숫자 배열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김도윤은 도면을 보자마자 옆에 붙은 작은 수정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203옆에 연필로 지운 듯한 자국. 그리고 도면 하단의 비고란에 짧은 문장 하나. 12층 3호 공용실 전환 2016년 11월. 공용실이라는 단어는 관리사무소에서 흔합니다. 창고, 전기실, 통신실, 관리용 수납 공간. 사람이 살지 않는 방. 그런 공간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공간은 문제의 중심에 서기 좋습니다. 김도윤은 12층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가 찾은 건 세대문이 아니라 복도 끝의 방화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그 문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도 끝. 막다른 길.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은 늘 닫혀 있고 지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은 대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거나 설비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서면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이 생활의 동선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동선 밖은 소리도 덜 오고 냄새도 덜 오고 기억도 덜 붙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도윤은 문고리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기록이 달라지니까요. 지금까지의 기록은 열리지 않은 문을 전제로 쌓여 있었고 그 전제를 깨면 단지의 새벽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문 앞 바닥을 봤습니다. 바닥 타일의 먼지 결. 문 아래쪽 고무 패킹이 닿는 자국. 그 자국은 오래된 문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였는데 그날은 유독 한 줄이 선명했습니다. 문이 닫혔다 열렸다가 아니라 문 아래가 한 번 쓸린 듯한 자국. 그건 누군가의 신발일 수도 있고 청소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그 자국을 어떤 시간과 연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새벽 확인줄에는 처음으로 방화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2시 55분. 로비 무인 확인. 2025년 12월 22일 3시 0분. 호출등 점등. 2025년 12월 22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22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2025년 12월 22일 3시 8분. 12층 방화문 하단 먼지 결 변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그 문장은 단지의 문장들 가운데 가장 위험했습니다. 재현 불가도 이상 없음도 정상도 아닌 말. 필요하다고 적어두면 사람은 결국 그걸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은 다시 기록을 부르고 기록은 다시 필요를 부릅니다. 그날 아침 7시 36분 12층 1202 세대에서 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센서 등도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밖 복도에서 아주 약한 기계 냄새 같은 게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냄새인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한 가지를 떠올렸다는 건 그의 수첩에 남은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7시 41분. 12층 현장 확인. 2025년 12월 22일 7시 44분. 방화문 주변 미세한 기계 냄새 체감 원인 불명. 2025년 12월 22일 7시 46분. 방화문 하단 먼지 결 확인. 야간과 동일 선명 자국 유지. 야간과 동일. 그 문장은 이상했습니다. 야간에 생긴 자국이 아침에도 동일하다는 건 밤사이 누가 더 손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의 변화라는 말도 흐려집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록은 계속 3시 2분대로 모입니다. 모인다는 사실 하나만 남고 해석은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날 낮 김도윤은 끝내 12층 방화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쇠 뭉치에서 해당 문으로 보이는 열쇠를 몇 개 골라 따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음 옆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18시 12분. 12층 방화문 키 후보 분리 보관. 이런 행동은 대개 확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늘 새벽을 부릅니다. 그날 밤 로비는 이전보다 더 비어 보였습니다. 비어 보인다는 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비어 있다고 느끼면 그 공간의 작은 움직임이 더 크게 남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2시 59분. 호출등 점등. 2025년 12월 23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23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2025년 12월 23일 3시 7분. 12층 방화문 앞 센서 등 점등 구간 겹침 추정. 그날의 추정은 이전의 추정과 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위치 추정이 아니라 센서 등이 켜진 위치 추정이었으니까요. 위치를 추정한다는 건 어딘가에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누군가의 상상으로는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반복으로만 쌓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결국 숫자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12.3. 처음엔 그 숫자가 날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본 뒤부터는 그 숫자가 날짜가 아니라 호수의 형태로도 읽히기 시작합니다. 12층 3호. 사람이 살지 않는 공용실로 전환된 공간. 문은 늘 닫혀 있고 생활 동선 밖에 있는 문. 그런데 그 문 앞에서만 새벽에 센서 등이 켜졌을 가능성이 기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김도윤은 그 사실을 기록으로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결론처럼 보이니까요. 그 대신 그날 수첩 가장 아래 줄에 시간을 하나 더 적어두었습니다. 새벽 시간이 아니라 낮의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11시 9분. 12층 3호 표기 확인 필요도면 기준. 필요하다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필요가 등장하면 단지는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확인이 준비되고 확인이 실행되고 실행된 확인이 또 다른 필요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가 날짜를 찍는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층 끝. 방화문 앞. 3시 2분대. 그 세 단어만으로도 서로가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된 뒤부터였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단지에서 바뀐 건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표시창이 날짜처럼 보였다가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12층 3호라는 형태가 존재했다가 중심이 됩니다. 숫자를 날짜로 읽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호수로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는 공포의 방향을 바꿉니다. 날짜는 지나가면 사라지지만 호수는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까요. 김도윤은 2025년 12월 23일 11시 9분에 12층 3호 표기 확인 필요라고 적은 뒤 그날 오후부터 열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가 분리해둔 열쇠 묶음은 원래도 관리사무소 안에서 제 역할을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비상문, 설비실, 전기실, 통신실, 옥상 출입문. 대부분은 주민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문들을 열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날 밤 단지 사람들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날은 그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단지의 새벽은 더 또렷해집니다. 평소라면 아무 의미 없는 호출등의 점등도 왜 지금이라는 질문을 달고 빛납니다. 2025년 12월 24일 2시 58분 로비의 호출등이 켜졌습니다. 거치해 둔 휴대폰 영상에도 그 장면은 남았습니다. 문제는 늘 같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24일 3시 2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한 번 너무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놓쳤나 싶고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원래 이런가 싶습니다. 그 두 감각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 있다. 그날 김도윤은 12층을 올라갔습니다. 전처럼 복도 전체를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 방화문 앞. 그 문 앞 바닥의 먼지결은 여전히 선명한 한 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쓸린 자국이 아니라 이전에 생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그 그대로가 이상했습니다. 자국이 계속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자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도윤은 그 자리에서 문고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3시 9분 그는 수첩에 시간을 하나 적었습니다. 방화문 앞. 열쇠 시도.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맞춘 열쇠는 돌아가지 않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에서 금속이 아주 작게 맞물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딸깍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복도에서 그 소리는 사람의 호흡을 한번 멈추게 만들 만큼 충분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도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틈만 열어둔 채로 안쪽 공기를 먼저 맡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기계 냄새라고 표현했던 그 얇은 냄새가 그 틈에서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냄새인지 정확히 말로 붙잡기 어렵지만 금속이 오래 닫혀 있었던 공간에서 나는 냄새에 가까웠다고요. 사람이 사는 방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설비가 있는 자리의 냄새. 그가 손전등을 켜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빛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밝히면 오히려 정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는 휴대폰 화면 밝기 정도로 안쪽을 비춰봤습니다. 안쪽은 좁은 통로였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설비 쪽으로 이어지는 짧은 길. 바닥은 같은 타일이었지만 발자국이 잘 남지 않는 쪽으로 더 매끈했습니다. 그리고 통로 끝에는 금속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호수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1203 같은 숫자도 주민들이 쓰는 택배 스티커도 발매트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라벨처럼 보이는 표기가 하나 있었고 그 표기는 생활 언어가 아니라 관리 언어였습니다. 공용실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 조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3. 그날의 공기는 그 숫자 앞에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은 어떤 숫자가 설명이 되는 순간을 알아봅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날짜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12층 3호. 도면에 적혀 있던 공용실 전환. 그리고 복도 끝 생활 동선 밖의 문. 김도윤은 그 문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끝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열면 시작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두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다림 사이에
단지의 모든 시간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2분대의 호출등, 문이 매끄럽게 붙는 프레임, 12층 센서 등, 그리고 방화문 앞의 흔적들. 결국 그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공용실은 쉽게 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가 주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간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라기보다 금속이 얇게 울리는 느낌. 누군가 발로 차거나 문을 흔든 흔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부 어딘가가 작동을 시작할 때 나는 그 종류의 떨림. 김도윤은 그 떨림이 지나가자마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했고 안쪽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확신에 가까운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확신은 받다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은 맞아떨어졌다에서 옵니다. 그날 1층 로비로 내려온 뒤 그는 CCTV와 휴대폰 영상의 시간을 다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표시창은 여전히 정상 층수만 남았고 문이 열리는 과정은 여전히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매끄러운 구간이 단순한 영상 느낌이 아니라 동선의 빈칸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12층 복도 끝까지 사람이 실제로 이동하려면 시간과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흔적이 남는 자리마다 늘 같은 분 단위가 찍혔습니다. 3시 2분대. 그날 이후 단지의 기록은 더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다는 건 필요 없는 말이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김도윤의 수첩에는 이제 이렇게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2시 59분. 호출등 점등. 2025년 12월 25일 3시 2분. 문 개폐 구간 연결 매끄러움. 2025년 12월 25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 2025년 12월 25일 3시 9분. 방화문 개방 확인. 공용 실삼 앞 체감 진동. 체감 진동은 다시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체감은 이미 한 단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체감은 결론이 아니라 기록과 함께 붙을 때만 살아남는 주석이니까요. 그리고 2025년 12월 26일 단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려고 준비합니다. 공용 실산문을 여는 열쇠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별도로 관리하는지. 그 확인은 낮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확인은 늘 새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에서 모든 어긋남은 결국 3시 2분대로 다시 모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김도윤은 낮에 먼저 확인했습니다. 공용 실산문을 여는 열쇠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업체가 별도로 관리하는지. 그 확인은 행정처럼 보이지만 이 단지에서는 행정이 곧 사건의 연장입니다. 서류가 정상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새벽의 빈칸은 더 진해지니까요. 2025년 12월 26일 13시 27분 김도윤은 업체와 통화한 시간을 적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길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용 실산 별도 키, 업체 보관, 정기점검 심한 개방. 문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공용 실삼은 생활과 무관한 공간이었고 무관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어긋남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단지는 다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습관이 아니라 절차처럼 굳었습니다. 로비의 CCTV, 거치된 휴대폰, 경비의 순찰 시간, 김도윤의 수첩. 모두가 같은 분 단위를 향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2시 58분 호출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같은 시작입니다. 호출등이 켜지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정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층에서 호출했을 수도 있고 자동 복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안심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늘 같은 자리에 모여서 설명할 수 없는 빈칸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3시 2분. 그 빈칸은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사람이 그 순간을 똑바로 쳐다봐도 나중에 다시 보면 내가 뭘 봤지로 돌아가는 형태. 보는 자리에서는 느껴지고 남는 자리에서는 지워지는 형태. 그리고 2025년 12월 27일 3시 5분. 12층 센서 등 점등 흔적이 찍혔습니다. 그 흔적은 이제 단지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새삼스럽지 않은 만큼 위험해졌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을 익숙하다고 부르며 익숙해지는 순간 경계는 무뎌지니까요. 그날 김도윤은 12층 방화문을 열었습니다. 전처럼 열쇠를 여러 번 바꿔 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열쇠가 어떤 촉감으로 맞물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3시 8분 방화문 개방. 그 시간은 수첩에 남았고 그가 지나간 복도의 센서 등은 짧게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문틈 너머의 설비 통로는 여전히 좁았습니다. 공용 실삼 앞 금속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건 낮에 업체가 말한 내용과 맞아떨어집니다. 별도 키, 업체 보관, 정기 점검 심한 개방. 맞아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은 원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당연한 것들 사이에서 하나가 비었습니다. 김도윤이 공용 실삼 앞에 섰을 때 문 아래쪽의 먼지 결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선명한 한 줄이 그대로 남아있던 게 아니라 그 줄 위에 아주 얇은 겹이 더 얹힌 형태. 마치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실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기 어렵고 실제로 움직인 것만이 남기는 크기이기도 하니까요. 김도윤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겨있는 문, 열리지 않을 문.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종류. 기계가 도는 소리라기보다 금속이 얇게 울리는 떨림. 그 떨림이 올라오는 동안 복도 센서 등이 한 번 더 켜졌고 그 불빛은 김도윤의 그림자를 문 쪽으로 길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이야기에서 보통 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는 반대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만 계속 남고 확인된 자리들은 늘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날 아침 김도윤은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로비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거치된 휴대폰 영상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영상에 대해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반복을 다른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9시 16분. 로비 영상 3시 2분대 구간 확인. 문 개폐 구간 연결 매끄러움 동일. 단 호출 등 점등 시간이 2시 58분이 아니라 3시 0분으로 기록된 기기별 상이. 시간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시간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시간이 서로 다른 숫자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로비 CCTV는 2시 58분에 점등했다고 말하고 휴대폰 영상은 3시 0분에 점등했다고 말합니다. 차이는 2분.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 시간 오차는 흔합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는 2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의 핵심은 늘 3시 2분대였고 그 앞뒤 몇 분은 모든 기록이 빨려 들어가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은 같은 날 낮 12시 40분 업체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별도 키를 빌려 공용 실삼을 열 수 있느냐고. 업체는 규정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흔합니다. 하지만 그가 적어둔 문장은 흔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상 어렵다단 최근 기록 없음. 최근 기록 없음. 그 말은 공용 실삼이 정기 점검 외에는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문 안쪽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 아래 먼지 결은 새벽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센서 등은 새벽마다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새벽마다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늘 정상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도윤은 더 이상 새벽에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기록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는 게 없고 남기려 할수록 빈칸만 더 진해지고 그 빈칸은 결국 사람의 생활을 갉아먹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결정을 한 뒤부터였습니다. 새벽 확인줄이 멈춘 다음 날부터 단지의 민원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표시창 이야기가 아니라 더 생활적인 이야기로요. 엘리베이터가 한 번 늦게 닫힌다. 복도 센서 등이 불필요하게 켜진다. 문 앞 먼지 결이 어색하다. 사람들은 원래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심합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대개 착각을 늘립니다. 그런데 그 단지의 불안은 착각의 방향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으로 늘었습니다. 누구는 2시 58분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3시 0분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3시 2분을 확신하고 누구는 3시 5분을 기억합니다. 기록이 한 방향으로 모이던 시기가 지나가고 기록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공용 실삼이라는 표기를 처음 도면에서 봤을 때 왜 바로 업체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는 대답 대신 수첩 마지막 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이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3시 2분. 12.3체감. 촬영 결과 정상.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날짜가 아니라 호수였을지도. 그 문장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 이야기에서 금지된 형태입니다. 다만 잔향처럼 남습니다. 처음부터 12월 3일이 아니라 12층 3호였다면 우리가 날짜라고 믿었던 숫자는 사실 장소였고 그 장소는 생활 동선 밖에 있었고 그 바깥에서만 새벽 3시 2분대의 빈칸이 반복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건 하나입니다. 그 공용 실산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도 왜 문 앞의 흔적은 계속 달라졌는지, 왜 엘리베이터는 누가 누르지 않은 호출에 반응했는지, 왜 문이 열리는 과정만 매번 깨끗하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숫자는 늘 같은 분 단위로 돌아왔는지, 지금도 당신이라면 그 단지에서 새벽 3시 2분에 엘리베이터 표시창을 올려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도 결론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순간 이 기록은 괴담이 아니라 해설이 되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남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3시 2분에 처음 스쳤던 12.3이라는 숫자가 날짜로도 읽히고 호수로도 읽히는 그 애매한 형태로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화면에는 정상만 남고 사람의 손에만 빈칸이 남았다는 것. 이런 기록들은 보통 확인 불가라는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확인 불가라는 말이 붙는 순간부터 사람은 오히려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잔향입니다. 한 번만 더 보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더 맞추면 잡힐 것 같고, 한 번만 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면 비어있던 연결이 이어질 것 같은 마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사는 곳에서도
엘리베이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열리고 표시창 숫자가 아주 잠깐 흔들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당신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밤의 서사였습니다. 이런 기록을 다음에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